2차전지 최악의 상황을 P 가격, Q 물량 모두 지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저점을 통과하면서 3분기부터는 배터리 가격 저점에 따른 전기차 판매 회복세가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판매 가격은 회복이 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날씨가 8월 말인데 아직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 장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훈이팸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2차전지 이슈 체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엊그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구독하신 분들도 만나 뵙고 구독 안 하신 새로운 분들도 만나 뵙는데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엄청나게 많은 강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역시나 제 미친 열정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강의 준비한 거에 한 반 정도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판교 정규 강의에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판교 원데이 특강은 잘 마무리됐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목동, 더현대, 청주, 그 다음에 부산, 요렇게 남아있고요. 신촌하고 중동, 부천 중동이랑 서울 신촌은 10월 달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원데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이 강의 신청해서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강의 내용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알차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더 준비 많이 할 거고요. 예, 많은 분들이 강의 오프라인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영상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산에서 타 유튜브 채널 출연하고 나와서 식당에 갔는데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되게 훈훈하신 여자분이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저희 같이 먹는 밥값을 다 계산해주고 가셨거든요. 네,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 구독자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분 혹시 영상 보고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주식 관련돼서 도움될 만한 책 한 권 당연히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산에서 밥 사주신 훈이팸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2차전지 수익률 현황 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최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7% 정도 하락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하락세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솔찮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2차전지도 어느 정도 바닥 구간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있는 건 같습니다. 왜냐면 과도하게 회사가 물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주가가 더 빠진 측면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LG엔솔이 오늘 아까 3시 정도까지 제가 주가 확인한 걸로는 오늘 6%대 급등 나오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5%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는 진짜 바닥을 잡고 2차전지들이 좀 반등이 나오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플러스 연초 1월달 대비 플러스 수익 난 거는 고려아연, SKC, 엔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PNT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던데요. 필옵틱스하고 필에너지 그리고 DI 동일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 여기 코스모 신소재 있네요. 여기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주가가 덜 빠졌었는데 코스모 신소재 오늘 보니까 주가 부진하고 양극재단에는 LNF가 제일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박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기사 나왔죠.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이 역시나 유일하게 동박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삼성 SDI발 동박 공급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독점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개별 기업단에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NT가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면서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니켈 도금 강판
원통용 배터리 최대 4680 원통용 배터리 TC 스틸 또한 주가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TC 스틸도 이제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통용 배터리가 이슈가 나오고 모멘텀이 생기면 좀 주가가 회복될 것 같고요.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TC 스틸도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제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 탄력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는 대주전자재료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인 사마 알미늄,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리막단의 WCP, WCP가 사실 SKI 테크놀로지랑 다르게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SKI 테크놀로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WCP는 전년 대비 70% 이상 이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WCP 같은 경우도 삼성 SDI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올, 키움, 한화, 하나, IM, 현대차 증권을 참고했습니다. 네, 8월 말인데도 너무 덥고, 사실은 그 건강관리, 저희 후니팬 가족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래오래 주식 투자 재밌고 즐겁게 하셔야 되니까 꼭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고 즐겁게 하셔야지 오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7월 달에 2차전지 수출액이 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3% 줄었는데 전기차 쪽에서 부진이 심했습니다. 68% 빠진 0.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 중량 또한 전년 대비로는 4%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 또한 전년 대비 4.1% 감소했는데, 이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이 돼야지 전기차가 좀 더 상용화가 빨라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배터리와 휘발유차에 들어가는 그 휘발유 엔진의 그 균형 가격이 오면 올수록 전기차의 상용화는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 쪽은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요. 전년 대비 72%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중량 또한 190% 증가한 14,136톤을 기록했고요. 수출 단가는 다만 전년 대비 40% 빠진 20.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극재 굉장히 많이 부진은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극재도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양극재 가격이 전월 대비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은 4.2억 달러고요. 중량은 16,000톤으로 43% 감소했고요. 수출 단가가 7월 달에 킬로그램당 27.1달러로 전년 대비 34.8% 감소하면서 YOY 감소세는 이제 급격하게 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M 같은 경우가 3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빠지면서 상당히 NCM 많이 빠졌거든요. 수출 중량 또한 전년 대비 47.6% 빠졌습니다. 수출 단가도 전년 대비 32.5% 빠졌는데 드디어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1% 상승했고요. NCA 쪽도 보면 전년 대비 64% 빠졌고 수출 중량 또한 45.7%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9.6% 상승하면서 드디어 NCM 모두 수출 단가가 바닥을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감이 갖고 있고, 실제 월별 데이터에서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NCM, NCA 수출 단가 역시도 합쳐서 수출 합산 단가가 28.7달러로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딱 보시면 그 지역별 개별 기업을 알 수 있는데요. 청주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입니다. 청주 데이터가 수출액은 전년 대비 89.7% 감소하면서 역대급으로 많이 감소한 수치인데요. 0.4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중량 또한 역대급으로 감소한 83% 감소한 0.2만 톤. 그래서 역대급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더 빠질 그 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 또한 킬로그램당 26.1불로
전년 대비는 38.6%지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6 수준이니까 거의 전월 가격 수준에서 빠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구 하면 LNF입니다. 수출 단가가 수출 물량은 81%가 빠졌고요. 수출 중량 또한 73%나 빠지면서 LNF도 역대급 그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 단가가 28.2달러로 킬로그램당 전월 대비 2.7%나 상승했습니다. 네, 이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인데요. 포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4.3% 빠지면서 역대급 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량 또한 44%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출 단가가 킬로그램당 28.5달러로 전월 대비 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광양도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 광양의 데이터도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8월달 나오면 그 데이터 광양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전체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17% 증가한 76.9GWh입니다. 이게 거의 바닥치에 가까운 값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포함입니다. LG엔솔이 10.4GWh로 1% 증가했고요. CATL이 29.7로 21%, SK온이 3.3으로 6% 증가했고요. 삼성 SDI가 6월 달에는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5월 달, 4월 달 다 데이터 좋았는데 6월 달에 2.7GWh로 다소 부진했고요. 파나소닉이 5월 달에 이어서 연속으로 지금 20% 넘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 빠진 3.2GWh를 기록했고요. BYD가 12.4로 26%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 전체 글로벌 배터리 누적 판매량은 364.6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요. LG엔솔이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삼성 SDI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SK온도 6% 증가했고요. 파나소닉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6월 달에 판매량 또한 28%나 감소를 했습니다. CATL 30% 증가했고 BYD가 23%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 미국 전체 배터리 출하량은 6월 달에 전체 미국 배터리 출하량은 17%가 증가해서 10점인데 여기서 LG엔솔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2.7GWh로 특징적인 거는 미국에서 LG엔솔과 파나소닉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나 8월달 데이터에서는 LG엔솔이 파나소닉을 역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K온이 57% 증가하면서 1.1을 기록했고요. 삼성 SDI는 6월달에 부진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모두 부진해서 1.2GWh를 기록했습니다. 네, 파나소닉이 미국에서도 18% 감소하면서 2.8GWh를 기록했고요. CATL은 8% 증가한 1.4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출하량이 하나도 못 늘었고요. 출하량 0%고 출하량 증가폭은 0.0%고 다만 요 수치 미국이 지금 토탈 10.2 중에 LG가 2.7을 가져가는구나. 요 수치 기억해 두시고요. 유럽이 토탈 16.4인데요. 16.4 중에 LG엔솔이 6.1GWh를 가져갑니다. LG엔솔 요거 거의 많이 부진한 수치니까 요거보다 훨씬 개선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고 중국 배터리 장착한 차에도 관세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LG엔솔은 올해 6월 달에는 부진했지만 7, 8, 9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요. 6.1 정도고 SK온이 미국에서도 조금 데이터가 회복이 되는데 유럽에서도 회복돼서 1.4GWh시고요. 삼성 SDI가 유럽에서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13% 감소하면서 1.2GWh를 기록했고요. CATL이 유럽에서 4%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4% 감소하면서 5.4로 LG엔솔이 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CATL하고 격차를 여전히 0.7에서 0.9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 LFP 침투율은 여전히 미국은 5% 미만이고요. 유럽은 6%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올, 키움, 한화, 하나, IM, 현대차증권을 참고했고요. 네, 얼티엄 플랫폼은 GM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혼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티엄 플랫폼의 전기차 판매 증가량이 월간 드디어 12,000대를 초과했고요. 하반기까지는 월간 2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 감안하면 월간 2만 대만 판매하면 GM의 연간 가이던스 연에 20만 대에서 GM의 연간 가이던스 연에 20만 대에서 25만 대에 충족시키는 신뢰도는 훨씬 올라갈 거로 보여서 월에 2만 대 판매에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테슬라 제외하고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 양호했습니다. 하반기 원가, 배터리 원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이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현대차, 포드 모두 잘했습니다. 7월 달에 테슬라를 제외한 현대차, 포드, GM을 포함한 미국의 성장은 25%가 나왔고요. 유럽의 폭스바겐 ID3랑 ID4, 요거 어디죠? LG 엔솔 주력입니다. 유럽의 폭스바겐 ID3, ID4 판매량 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배터리 가격 하락입니다. 유럽의 대중국 관세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은 여전히 하반기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당연히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전력기기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2026년부터 중국산 전력기기에도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ESS 모멘텀도 삼성 SDI가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1조 6천억 수주 받은 것처럼 이 ESS 쪽에서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수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산 전력기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ESS를 많이 시장 침투를 뺏었는데 그 부분을 삼성 SDI가 LG 엔솔, SK운이 다시 상당 부분 뺏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저점을 통과하면서 3분기부터는 배터리 가격 저점에 따른 전기차 판매 회복세가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신차가 그 매력적인 중저가의 전기차 신차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에 계속 신차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전기차 판매 가격은 회복이 좀 될 것이다. 배터리 가격은 작년 고점 대비 킬로와트 시당 50불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이제 매력적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빠진 만큼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 관련돼서도 휘발유차하고의 그 가격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네, GM의 에퀴녹스 전월 대비 150% 판매가 늘어난 GM의 에퀴녹스는 85kWh 배터리를 쓰는데 배터리 가격에서만 4,250불의 원가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GM 에퀴녹스가 4,250불의 원가가 개선되면 OPM 영업 마진이 10%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올, 키움, 한화, 하나, IM, 현대차 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얼티엄스 플랫폼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이 6월 달에 꺾였다가 다시 7월 달부터 증가한다는 거고요. F150 라이트닝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꺾였다가 7월 달부터 포드 F150 픽업 라이트닝 차도 픽업 트럭도 지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퀴녹스 같은 경우가 배터리 가격 그 킬로와트당 50불까지 하락하면서 4,250 정도까지 원가 개선 효과가 있고요. 750불, 7,500불 세액공제 혜택 제외하고도 실버라더 같은 경우가 1,200불까지 배터리 가격 하락 효과에 따른 그 원가 감소 효과가 있고요. 포드 150 라이트닝 또한 4,900불의 원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네, 요거 MSRP, 네, 공부 차원에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MSRP 대비 에퀴녹스가 지금 거의 20%가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요. GM의 실버라더 같은 경우가 20%가 넘고요.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15% 원가 절감입니다. 요 블레이저, 네, 블레이저도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 이상 파는 차인데요. 여기서도 배터리 가격 하락 효과에 따라서 지금 5,250불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 MSRP 대비해서는 21%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LG 엔솔 배터리 공급의 중요 차종, 예, 폭스바겐의 ID3, ID4가 연초 상반기에 부진했는데 6월달부터 판매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6월달, 7월달 폭스바겐의 ID3, ID4가 모두 판매 회복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세 7월 4일날 전격 부과되는 효과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배출량을 저감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최대 가능 시점에 전기차 판매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ATL 대비 LG 엔솔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6월 달에 일시적으로 부진은 겪었지만 CATL의 점유율은 계속 뺏고 있다는 거고요. 폭스바겐이 유럽 내 배터리 내재화하려고 했지만 노스볼트의 양산이 문제가 생겨서 양산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노스볼트 물량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드니켈 고전압이라든지 LMFP라든지 LFP 보급형 양산을 이미 LG엔솔, 삼성 SDI 모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보급형 쪽에서도 고전압 미드니켈로 대체하든 LMFP로 대체하든 그 LFP 배터리의 포지셔닝도 상당 부분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르노 LFP 배터리 뺏어온 거 지금 LG엔솔이 아마 202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만 마이너스 10% 감소했지만 테슬라 제외하면 24년도에도 여전히 25%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포함입니다. 스텔란티스가 27% 성장했고요. 와, 우리 현대기아차가 3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드가 48% 성장했고요. 네, 도요타가 82%. 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주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GM이 역시나 11% 성장했고요. BMW, 폭스바겐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21% 성장했고요. 리비안이 13% 성장을 했습니다. 토탈로는 8.3% 증가했는데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 여전히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포함하면 8.3이 되는 겁니다. 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지금 전혀 반영 안 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81.8% 지분 가치에 70% 할인율을 해도 지금 현재 LG화학의 시총보다 큰 수준입니다. 유럽의 폭스바겐 주력 양극재를 공급하는 게 아까 폭스바겐 ID3, ID4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LG엔솔과 LG화학이 최대 수혜고요. 미국 GM 판매량 회복의 수혜도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받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부분 변경 모델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부분 모델에는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도 들어갑니다. 삼성 SDI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하반기에 대폭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열폭주 관련 규제 강화 때문에 각형 배터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의 폼팩터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중에 각형이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노스볼트 양산이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4공장 BMW 추가 수주 관련된 모멘텀을 삼성 SDI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BMW가 최초로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BMW가 판매량으로 1등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BMW가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25년도에 미국 증설 모멘텀, 요거 관련돼서 시기를 당겼죠.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올해 말에 양산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34기가와트시, 내년에 33기가와트시, 총 70기가와트시가 진행되는데 요거 관련돼서 아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일한 동박사로 공급사 선정이 됐다. LG엔솔 고객사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LG엔솔에 들어가는 전기차에는 보급형 EV3랑 이제 앞으로 나올 캐스퍼, 그 다음에 GM의 에퀴녹스, 요거를 다 LG엔솔이 하고 있다. EV3, 캐스퍼, 에퀴녹스 다 판매량이 장난 아닌 완성차들인데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포드의 머스탱은 유럽 생산에서 미시간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LG엔솔이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년도에 모델 Y 원통형 2170 공급은 실질적으로 4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4분기에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LG엔솔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총 관세 19%에서 잠정적으로 상계 관세를 9%로 또 떨어졌습니다. 다만 BYD 17%, 길리 19.3%,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SAIC 36%, 나머지 BMW, 폭스바겐 중국 생산 포함해서 21.3%, 그 나머지 것들은 다 36.3%이기 때문에 테슬라만 다행히 19% 상계 관세에서 9%로 낮아졌다. 테슬라를 뺀 나머지 중국 차들은 이 상계 관세 적용 때문에 가격에 당연히 엄청난 국내 차와 가격 격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가격의 격차가 좀 많이 축소됐다. 국내 기업들한테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현대기아차가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미국 점유율 첫 10%를 달성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전기차 공장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폭스바겐하고 BMW가 멕시코 미국 전기차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하고 볼보도 멕시코에서 미국 전기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일리노이주의 전기차 전환 투자가 또 두 번째 연기가 됐고요. 포드의 전기차 관련된 자본 지출 비율을 40%에서 30%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3열 대형 SUV 전기차 생산을 포기했고요. 픽업 트럭을 2027년으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GM 역시도 대형 전기차 픽업 트럭을 생산 2년 동안 연기했지만 이런 모든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게 최악의 악재로 다 지금 주가에 온전히 다 때려맞아서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7월 달에 중국 자동차 친환경차는 85만 대로 50%를 드디어 초과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절반 이상이 이미 전기차로 포화된 상태다. 유럽의 7월 판매량은 마이너스 6%인데요. 역시 유럽의 아까 말씀드린 BMW가 35% 폭풍 성장하면서 14,960대로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테슬라가 14,600대로 테슬라를 3만 대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유럽에서 전기차 BMW가 가장 잘 팔렸고요. 테슬라는 16%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상계관세 11월 달에 적용되는 BYD 17% 적용되고 상하이 자동차 36.3% 적용되는 이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완성차 그 배터리 밸류체인은 국내 셀 3사들이 유럽 내 이미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부터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거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도 역시나 2026년에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2030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투트랙을 했는데 26년에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대신에 2030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LG엔솔은 공식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2030년, 삼성 SDI는 2027년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삼성 SDI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 1공장 33GW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에 조기 가동됩니다. 이 공장 34GW시는 2027년에 가동이 되고요. 배터리 두뇌에 해당하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특허 관련돼서 국내가 중국이나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허에서 한중일 전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특허는 약 13,000건인데요. 그 중에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7,400건으로 이미 절반이 넘었고요. 지금 LG엔솔이 중국 배터리사의 1.2배 특허를 갖고 있고요. 일본에는 3.5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의 그 열폭주 현상, 화재 현상, 배터리 안전제와 관련된 것도 모두 국내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압도적이다. 기술력으로 그렇게 특허 관련된 그 레퍼런스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BMS 같은 경우가 뭐냐, 배터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터리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 또는 전압 그리고 온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배터리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전에 검지해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쇼트나 단락이라든지 배터리에 어떤 이상 생기는 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류 전압 온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LG엔솔은 엊그제 밝혔죠. 배터리 안전진단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완성차 요청에 따라서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협업을 하고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판매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전기차 9곳 그리고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적용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9곳 10만 대 이상 전기차에 적용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90% 검출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면서 동남아 이 모빌리티를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가 뭐냐, 툭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 이륜차,
전기 자전거, 킥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싱가포르 법인을 세워서 동남아시아를 공략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이륜차 시장만 5억대 이상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륜차 5억대 중에 이모빌리티는 5%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의 동박 공급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보시면 해리스가 지금 48.3%고요. 트럼프가 46.6%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금 꾸준히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돼도 아까 뭐 여러 가지 IRA 세부 법안이라든지 그거를 갈아엎기는 상당히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지만 심지어 그 트럼프 당선 확률도 계속 떨어지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럼 2차 전지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배터리의 밸류체인은 최악의 PQ, 여기서 P가 더 빠지거나 Q가 더 빠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달에 미국이 1.2% 빠진 12만 2,997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순수 전기차는 0.6% 빠지면서 이 월별 빠지는 확률도 급격하게 둔화됐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5% 빠지는 동안 현대기아차는 마이너스 6%, GM은 46% 증가했고요. 포드는 31%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127% 증가하면서 3,260대의 판매를 기록했고요. 에키녹스는 2,000대 판매를 넘기면서 전월 대비 150%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영국은 전체 판매량 16.6% 증가하면서 4484대를 기록했고요. 순수 전기차는 18.8%가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반대로 27.7%가 감소했는데요. 독일이 유럽 중에 가장 부진했고 타격이 컸는데 순수 전기차도 36.8%나 감소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12.9% 감소한 26,206대를 기록했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1%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 누적적으로 보면 영국이 연간 누적적으로는 7월 달까지 전년 대비 15.5% 증가했고요. 시장 침투율은 25%까지 올라왔습니다. 독일은 전년 대비 11.9% 감소하면서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부진했고요. 점유율은 18.7%로 아직 점유율 측면에서는 최소한 4배 이상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프랑스는 전년 대비 5% 증가했고요. 시장 침투율 24.8%로 여기도 프랑스도 점유율이 2030년까지는 3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7월달에 가장 부진해서 37% 감소했는데 이건 작년도 역기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독일 역시도 급격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7월달 7월 한 달은 10% 감소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금리 인하나 신차 출시 효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테슬라가 15% 넘게 7월달에 부진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리튬 관련돼서 수산화 리튬이 킬로그램당 9달러까지 빠지면서 수산화 리튬은 세계 1위 공급 생산업체 앨범알 손익분기점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앨범알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최초인데요. 앨범알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시장 리딩 업체 감산 시작되면 더 이상의 추가 가격 하락폭은 있어도 상당히 그 제한적인 수준일 거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증가율은 10% 내외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있지만 중저가 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얻는다면 중저가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얻는다면 전기차 증가율이 하반기나 내년에 10% 내외밖에 안 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들의 내년 평균 평가가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리튬 가격 회복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년도가 24년도에 비해 양극재 판가가 5% 정도 빠진다고 보고는 있지만 리튬 가격의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가 5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를 SUV랑 세단 포함해서 3종을 신규로 출시하고요. 한국 정부가 전기차 과충전 방지 배터리 이력 관리제 이거를 담은 전기차 화재 대책을 8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6월달 데이터는 전기차 16% 증가했고 순수 전기차는 4% 증가했는데 미국이 13만 8천 대고요. 유럽이 30만 3천 대인데 유럽도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6월달에 미국은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 중에 순수 전기차는 2% 감소하면서 감소폭을 줄였다. 2차 전지 업종의 상대 주가가 에코프로비의 5년 44조 신규 수준 나올 때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주가 선반영에서 떨어졌다가 실적 기대치가 하회하면서 횡보하고 전기차 재고 조정, 배터리 수요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리튬 가격 회복한다니까 반등이 나왔고요. 기대치 떨어지고 하반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나오니까 계속 빠졌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려요. 주가는 기업 가치,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 상대적인 매력도 곱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당선되면 전기차 전환 정책에 대해서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보고 전기차 전환 의무 정책 폐지할 거다. 의무 정책 폐지한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7,500 소비자 세액공제 구매 보조금 지급 조항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가 불가피해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상황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이나 인식이 좀 있지 않나,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LG엔솔 관련돼서 사실은 이 하늘색의 유럽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다가 이 늘어나는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SK온도 유럽 물량 마찬가지고 유럽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미국 물량 그 LG엔솔 같은 거 인도네시아 지금 그죠? LG엔솔 그 현대차하고 합작법인 있죠? HLI 그 합작법인 빼고 지금 유럽 물량 역시 좀 정체 상태고 북미 물량은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그죠? 캐즘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LG엔솔 북미 물량 2025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고요. 배터리 셀 생산 캐파 보면 한국, 중국, 유럽, 미국, 기타 여기 보시면 역시나 한국, 중국, 유럽 역시 지금 24년도나 25년도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전체 총 합계로 보면 올해 600 한 40 50에서 내년에 한 800 한 50 정도? 네. 그래서 한 30%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토탈은. 그래서 2분기에 합산 전기차 판매량 요 수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7만 대로 전체 합산이 267만 대, 그러니까 11% 정도 증가했고요. 이 중에 유럽이 3.2%, 누적 합산 56만 5천 대, 그리고 북미가 13.7% 증가했습니다. 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누적으로는 13.7% 증가했고요. 6월달, 7월달 각각 개별 데이터는 또 다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2만 4천 대고 중국이 총 151만 6천 대로 중국도 13% 증가했고요. 국내 셀 3사 요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셀 3사가 피크 찍었을 때가 22년 4분기 때 49.6 기가와트시가 피크인데 지금 딱 현재 2분기 때가 41.7 기가와트시로 대략 13.5% 정도 줄은 수준이다. 네, 13.5% 정도 줄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빠져서 40기가와트 밑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테슬라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든 거고, 다만 테슬라에는 LG엔솔밖에 안 들어가는데 테슬라에 LG엔솔 들어가는 것도 파나소닉과 CATL로 다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 포지션이 LG엔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말고 현대차나 포드나 GM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LG엔솔이 내년 기준 40배 정도 수준이고요. 포스코가 11배, 삼성 SDI가 13배, LG화학 10배고 엄청 싸죠. 포스코 퓨처엔 90배, 코스모 신소재 32배, 대주 40배,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0배, PNT 7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내년으로 가면 삼성 SDI 10배고요. LG화학 6배입니다. 네. LG화학 6배, 포스코 정상적인 3배 정도 3.7배 수준까지 나오고요. LG엔솔 25배, 코스모가 25배,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비싸네요. 50배 정도 수준이고요.
대주가 25배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내년 기준으로는 4조 2천억 정도 매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기준 78조 매출. 네, 여기에 지금 리튬 매출이 온전히 얼만큼 반영되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이 오늘자로 계산해 보니까 8월 29일자로 계산해 보니까 많이 꺾였어요. 솔직히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내년 매출 증가율 43%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163%가 잡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내년에 59% 잡혀 있고 영업이익 570% 잡혀 있는데,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그래도 214% 올해 영업이익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80% 정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매출 10% 안짝으로 감소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50% 이상 영업 매출이 감소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 역시도 내년에 매출 증가율이 40%대를 예상했는데 20% 정도 늘어나고요. 다만 이익에서는 내년에 한 113% 정도 늘어날 거로 보여서 LG화학도 내년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조차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80% 늘어날 거로 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 정도 영업이익이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주가 올해 매출 30% 늘어나고 내년에도 매출이 65% 정도 늘어날 거 보이고요. 올해 대주가 영업이익이 물론 기저효과는 있지만 400% 가까이 늘어나고 내년에 82% 정도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올해하고 내년에 모두 매출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특히 내년에 3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건 LG에너지솔루션 수급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역시나 바닥권이라 인식하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특징적인 거는 보험, 투신, 연기금이 지금 LG에너지솔을 지금 미친 듯이 폭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 포스코홀딩스인데,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 지금 외국인 기관 요 빨간 게 더 많죠. 지금 연초부터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기관이 2,140억 정도로 순매수했어요. 2,000억 넘게 순매수했고, 최근에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가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고 있다. 네, 포스코 퓨처엠도 연초부터 외국인이 1,016억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건 포스코홀딩스 일봉 차트인데 확실히 30만 9천원 바닥을 잡고 지금 다시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조금 모양이 바뀌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9만 5천원대에 보시면 여러 번 지금 다중으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조금은 반등세를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찌됐건 바닥을 찍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차전지 최악의 상황을 P, 가격, Q, 물량 모두 지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업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